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한 날부터 몇 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동의 입원이 키워드죠. 동의 입원,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했거나 본인이 동의해서 입원했을 경우는 2개월마다 확인한다. 정답 2개월이요. 보기 전에 딱 머릿속에 2개월 딱 하고서 보기를 보세요. 응급 입원 3일 동안 응급으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조현병 환자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언제 이거 동의받고 보호자 구해가지고서는 입원시켜요. 의사와 경찰관이 응급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3일 가능하다. 또 아들에 대해서 부모 이의는 엄마랑 아빠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받고 아들의 입원을 신청했어. 보호자가 신청한 거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몇 달 입원시킬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입원시킨 거는 100일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3개월입니다. 비교되시죠? 자의 입원했을 때 퇴원 의사는 2개월마다 확인하고요. 동의 입원 역시도 퇴원 의사는 2개월마다 확인하지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부모님이 자식을 입원시켰어요. 이때는 3개월 동안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2개월, 3개월 비교되시죠?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동거 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관리 조치는 1. 결핵검진, 2. 결핵치료, 3. 결핵예방접종, 4. 의료기관 입원, 5. 전염성 소실의 판정. 동거한 가족도 결핵 검진해야겠죠? 1번 결핵 검진입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임신 20주에 받은 산정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인부의 다음 정기 검진 일정으로 오른 것은 20주면요. 4, 5, 20. 임신 5개월 차죠. 임신 7개월 차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랬기 때문에 20주 차면은 한 달 후, 4주 후에 가니까 24주가 정답이 되겠고요. 산정관리 횟수, 임신 7개월 이내는 한 달에 한 번, 4주마다 가고요. 임신 8, 9개월에는 2주마다 한 달에 2번 가고요. 막달 한 달만 매주 가는 거예요. 4로 나눠보세요. 한 달은 4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달은 매주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 전달 8, 9개월은 2주마다 간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만약에 30주 차였어요. 그러면은 4, 7에 28, 7달이 넘었죠? 8, 9개월이죠? 이런 경우는요. 한 달에 2번 가는 거니까 32주 후에 가는 것입니다. 30주에서 2주 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접종 전날은 금식을 하도록 한다. 2. 접종 직후에 목욕을 하도록 한다. 3.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도록 한다. 4.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활동을 권장한다. 5. 접종 후 고열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정답 5번이죠. 접종 후에 문제가 있어 의사한테 진찰 받아야겠죠. 접종 전날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접종 직후 목욕 안 하죠?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지 않고 똑바로 누워서 재운다.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 활동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후 주의사항이 국시에 잘 나오죠? 접종 전날 목욕하고요. 접종 당일은 목욕하지 않고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접종을 해야 오후에 문제가 있어도 예후를 지켜볼 수가 있다. 예방접종 후에는요. 항상 그 병원에서 접종 후에 30분가량 병원에 접종 기간에 머물러서 애의 상태를 관찰한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혹시 아나필락틱 쇼크, 급성 중증 과민증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은 병원에 있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은 체크해야 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시키지 않는다. 접종 후 고열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수면장애, 심계항진 등이 나타나는 일반 적응 증후군 반응의 첫 단계는 1. 소모기, 2. 대응기, 3. 저항기, 4. 경고기, 5. 탈진기. 정답 4번 경고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PTSD 문제입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경고기, 신체적인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 경고기. 저항기는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
대응 기전의 이용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저항기고요. 소모기, 탈진 반응, 신체적인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로 퇴화하거나 병들게 되는 단계가 바로 소모기, 탈진 반응이 되겠습니다.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만성질환에 관한 설명은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1.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분명할까요? 2.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3.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다. 4.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한다. 5. 갑작스러운 유행이 예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 정답은요? 4번. 유병률이 증가한다. 연령 증가에 따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병을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겠죠.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분명하다. 이거는 만성이 아니라 급성에 가깝고요.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는 급성질환입니다. 감염병이 가장 많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인지 불명확하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유행이 예견되어 격리가 필요해. 이거는 감염병이죠. 급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특성, 만성질환도 빈출 키워드인데요.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맨날 단 거 먹고 탕후루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초콜릿 먹고 당뇨 오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명이다. 만성질환은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다. 시점이 불분명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개인차도 있고 원인도 다양하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고 유병률이 높습니다. 유병률, 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죠. 발생률, 그 질병이 발생된 거는 감염병, 급성으로 오는 거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은 몇 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질병? 3개월이에요. 6개월 아닙니다. 3개월. 정말 100일만 아프면 만성질환 되는 거예요.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기 전에 왜 암 검사를 미리 할까요? 왜 건강검진 미리 할까요? 빨리 그거 알아내서 조기 치료시키면은 죽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1. 질병의 치료법 개발. 2. 질병의 관련 요인 규명. 3. 질병의 발생 기전 규명. 4.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지식 전달.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 정답?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을 때 그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기를 보면 답이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를 읽으면 문제를 풀려면 다시 처음부터 문제 읽고 보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105문제를 105분 동안 풀려면요. 한 문제에 1분씩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마킹까지 다 해서 105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 이런 거는 막 10초, 5초에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40초, 1분씩 걸려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10문제 못 풀었다, 답안 다 밀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조에서 세워라 내워라 생각하지 않고 초성으로 빨리빨리 암기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105문제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풀고 오히려 검토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6종 뭐 있어요? 방위, 감대, 자, 폐. 방, 유, 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습니다. 방위, 감대, 자, 폐. 보기 5개 중에서 이거 아닌 것을 또 집어넣어서 정기암 검진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부터, 유방암, 위암, 간암, 웬만한 암은 다 40세 이상입니다. 특이한 거 대장암은 50세 이상. 이 나이가 이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이때부터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 이런 거 나왔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한 헌혈 적합자는 타인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피를 뽑으려면 깨끗한 피를 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에이즈피, 매독피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C형 환자. 2.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3. 체온이 섭씨 38도인 자. 4. 체중이 40kg인 여자. 5. 맥박이 1분의 78회인 남자. 헌혈 적합자, 건강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5번이죠.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이에요. C형 간염 환자 피를 누군가에게 수혈해주면 안 되죠.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체온이 섭씨 38도야 염증이 드글드글하겠죠. 체중이 40kg인 여자 안 된다. 남자는 50kg 미만 안 되고 여자는 45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한테 피를 뽑으면 왜 안 돼? 이 피로 다른 사람을 또 피를 줘야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도 안 되고, 45kg 미만인데 피 뽑으면 이 사람 빈혈 때문에 픽 쓰러져서 다치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체열, 피를 뽑는 걸 금지합니다.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 환자 피 쓸모없어 뽑지 마.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피를 뽑지 말라 이거예요. 이 피 다 뽑아놓고 이렇게 분별해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LA 산불 장난 아니죠? 미리미리 불조심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불이 나고선 그걸 끌려면은요 너무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열 금지 대상자, 안 좋은 피는 애초에 뽑지 마라 이거예요. 무작정 뽑고 그거 선별하다가 에이즈 피 다른 사람한테 수혈해주면 큰일 나니까. 남자 50kg 안 되면 피 뽑지 말아라. 여자 45kg 미만도 뽑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맥의 감염병 환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안 됐으면 안 된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은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안 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피도 안 된다.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이 산모도 피가 없어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피 뽑지 않는다.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동의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에게 입원한 날부터 몇 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동의 입원이 키워드죠. 동의 입원, 자의 입원, 자신의 의지로 입원을 했거나 본인이 동의해서 입원했을 경우는 2개월마다 확인한다. 정답 2개월이요. 보기 전에 딱 머릿속에 2개월 딱 하고서 보기를 보세요. 응급 입원 3일 동안 응급으로 입원시킬 수 있어요. 조현병 환자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요. 언제 이거 동의받고 보호자 구해가지고서는 입원시켜요. 의사와 경찰관이 응급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다. 3일 가능하다. 또 아들에 대해서 부모 이의는 엄마랑 아빠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받고 아들의 입원을 신청했어. 보호자가 신청한 거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몇 달 입원시킬 수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람 만들려고 입원시킨 거는 100일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3개월입니다. 비교되시죠? 자의 입원했을 때 퇴원 의사는 2개월마다 확인하고요. 동의 입원 역시도 퇴원 의사는 2개월마다 확인하지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부모님이 자식을 입원시켰어요. 이때는 3개월 동안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2개월, 3개월 비교되시죠?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동거 가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관리 조치는 1. 결핵검진, 2. 결핵치료, 3. 결핵예방접종, 4. 의료기관 입원, 5. 전염성 소실의 판정. 동거한 가족도 결핵 검진해야겠죠? 1번 결핵 검진입니다. 엑스레이 찍습니다. 임신 20주에 받은 산정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인부의 다음 정기 검진 일정으로 오른 것은 20주면요. 4, 5, 20. 임신 5개월 차죠. 임신 7개월 차까지는 한 달에 한 번 간다 그랬기 때문에 20주 차면은 한 달 후, 4주 후에 가니까 24주가 정답이 되겠고요. 산정관리 횟수, 임신 7개월 이내는 한 달에 한 번, 4주마다 가고요. 임신 8, 9개월에는 2주마다 한 달에 2번 가고요. 막달 한 달만 매주 가는 거예요. 4로 나눠보세요. 한 달은 4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마지막 달은 매주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 전 달 8, 9개월은 2주마다 간다. 그 이전에는 완전히 한 달에 한 번만 간다. 만약에 30주 차였어요. 그러면은 4, 7에 28, 7달이 넘었죠? 8, 9개월이죠? 이런 경우는요. 한 달에 2번 가는 거니까 32주 후에 가는 것입니다. 30주에서 2주 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접종 전날은 금식을 하도록 한다. 2. 접종 직후에 목욕을 하도록 한다. 3.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도록 한다. 4.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 활동을 권장한다. 5. 접종 후 고열 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정답 5번이죠. 접종 후에 문제가 있어 의사한테 진찰 받아야겠죠. 접종 전날 금식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검사,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접종 직후 목욕 안 하죠? 접종 당일에는 엎어서 재우지 않고 똑바로 누워서 재운다. 접종 당일 격렬한 신체 활동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후 주의사항이 국시에 잘 나오죠?
접종 전날 목욕하고요. 접종 당일은 목욕하지 않고요.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접종을 해야 오후에 문제가 있어도 예후를 지켜볼 수가 있다. 예방접종 후에는요. 항상 그 병원에서 접종 후에 30분가량 병원에 접종 기간에 머물러서 애의 상태를 관찰한다.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혹시 아나필락틱 쇼크, 급성 중증 과민증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분은 병원에 있고 귀가 후 적어도 3시간은 체크해야 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시키지 않는다. 접종 후 고열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격렬하게 운동하면 안 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직면한 대상자에게 수면장애, 심계항진 등이 나타나는 일반 적응증후군 반응의 첫 단계는 1. 소모기, 2. 대응기, 3. 저항기, 4. 경고기, 5. 탈진기. 정답 4번 경고기입니다. 이 문제는요. PTSD 문제입니다. 일반 적응증후군,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이 과정을 거칩니다. 경고기, 신체적인 위협에 대항할 수 있도록 생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 경고기. 저항기는요. 지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상 수준 이상의 반응을 나타낸다.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된다. 대응기 전에 이용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저항기고요. 소모기, 탈진 반응, 신체적인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그 결과로 퇴화하거나 병들게 되는 단계가 바로 소모기, 탈진 반응이 되겠습니다.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만성질환에 관한 설명은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1.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분명할까요? 2.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3.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다. 4. 연령 증가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한다. 5. 갑작스러운 유행이 예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 정답은요? 4번. 유병률이 증가한다. 연령 증가에 따라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병을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겠죠.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분명하다. 이거는 만성이 아니라 급성에 가깝고요. 짧은 기간에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는 급성질환입니다. 감염병이 가장 많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질병인지 불명확하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유행이 예견되어 격리가 필요해. 이거는 감염병이죠. 급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의 특성, 만성질환도 빈출 키워드인데요.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맨날 단 거 먹고 탕후루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초콜릿 먹고 당뇨 오는 거예요.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명이다. 만성질환은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하다. 시점이 불분명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개인차도 있고 원인도 다양하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길고 유병률이 높습니다. 유병률, 그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죠. 발생률, 그 질병이 발생된 거는 감염병, 급성으로 오는 거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차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만성질환은 몇 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질병? 3개월이에요. 6개월 아닙니다. 3개월. 정말 100일만 아프면 만성질환 되는 거예요. 국가 암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기 전에 왜 암 검사를 미리 할까요? 왜 건강검진 미리 할까요? 빨리 그거 알아내서 조기 치료시키면은 죽지 않잖아요. 그겁니다. 1. 질병의 치료법 개발. 2. 질병의 관련 요인 규명. 3. 질병의 발생 기전 규명. 4.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지식 전달. 5.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 정답.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을 때 그 니즈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기를 보면 답이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보기를 읽으면 문제를 풀려면 다시 처음부터 문제 읽고 보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계속 걸리잖아요. 105문제를 105분 동안 풀려면요. 한 문제에 1분씩 풀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마킹까지 다 해서 105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엘니뇨, 라니냐, 위기바, 정상강, 공기대 이런 거는 막 10초, 5초에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40초, 1분씩 걸려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10문제 못 풀었다, 답안 다 밀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관조에서 세워라 내워라 생각하지 않고 초성으로 빨리빨리 암기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105문제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풀고 오히려 검토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정기암 6종 뭐 있어요? 방위, 감대, 자, 폐, 방, 유, 방암, 위, 위암, 간, 간암, 대, 대장암, 자, 자궁경부암, 폐암이 있습니다. 방위, 감대, 자, 폐, 보기 5개 중에서 이거 아닌 것을 또 집어넣어서 정기암 검진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부터, 유방암, 위암, 간암, 웬만한 암은 다 40세 이상입니다. 특이한 거 대장암은 50세 이상,
이 나이가 이때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당연히 해도 되죠. 근데 이때부터 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나왔어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일반 건강검진 이런 거 나왔습니다.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한 헌혈 적합자는 타인한테 피를 주기 위해서 피를 뽑으려면 깨끗한 피를 뽑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즈피, 매독피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 C형간염 환자 2.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3. 체온이 섭씨 38도인자 4. 체중이 40kg인 여자 5. 맥박이 1분의 78회인 남자. 헌혈 적합자, 건강한 사람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 5번이죠. 맥박은 1분에 60에서 100회까지가 정상이에요. C형 간염 환자 피를 누군가에게 수혈해주면 안 되죠.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체온이 섭씨 38도야 염증이 드글드글하겠죠. 체중이 40kg인 여자 안 된다. 남자는 50kg 미만 안 되고 여자는 45kg 미만은 피 뽑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체열 금지 대상자. 이 사람한테 피를 뽑으면 왜 안 돼? 이 피로 다른 사람을 또 피를 줘야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도 안 되고 45kg 미만인데 피 뽑으면 이 사람 빈혈 때문에 픽 쓰러져서 다치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체열, 피를 뽑는 걸 금지합니다.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게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감염병 환자 피 쓸모없어 뽑지 마. 약물 복용 환자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피를 뽑지 말라 이거예요. 이 피 다 뽑아놓고 이렇게 분별해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LA 산불 장난 아니죠? 미리미리 불조심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불이 나고선 그걸 끌려면은요 너무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열 금지 대상자 안 좋은 피는 애초에 뽑지 마라 이거예요. 무작정 뽑고 그거 선별하다가 에이즈피 다른 사람한테 수혈해주면 큰일 나니까. 남자 50kg 안 되면 피 뽑지 말아라. 여자 45kg 미만도 뽑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 환자 말라리아 치료 종료 후 3년 안 됐으면 안 된다. 매독 치료 종료 후 1년은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완치 후 6개월 안 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병 환자, 간경변 환자 피도 안 된다.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이 산모도 피가 없어요.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피 뽑지 않는다. 체열 금지 대상자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